안녕하세요. 허경영의 시작 시간입니다. 오늘은 급박해져가는 미중 문제가 아무래도 우리의 가까운 미래가 아닐까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이 기사를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홍콩을 압박하면 할수록 이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져 갈 거라는 그런 예상의 기사인데요. 그런데 그와 반면에 중국은 여유가 있다는 그러한 기사예요. 자, 이 트럼프가 이제 대선이 다가와요. 그런데 이제 조 바이든, 이 민주당이 조 바이든이 조금 더 우세한다는 그런 예상 결과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이 트럼프 대통령께서 앞으로의 대선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그 과제와 기가 바로 이 중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 문제에 특별히 관심을 갖는 것도 아마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있고 여기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를 직시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미국이 보글보글 끓고 있다. 연일 중국에 경고를 보냈는데 대놓고 무시를 당했다. 이러한 기사예요. 자, 홍콩 보안법이 표결이 되고 찬성이 2878표에 반대 1표. 미국이 드는 중국을 겁박할 수 없다는 중국 관영 매체 논평에 자존심도 상한다라는 이러한 기사가 머릿기사로 나왔어요. 자, 중국이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말을 했고 이러한 강력한 발언을 쏟아낸 거에 반해서 미국 시각 29일 기자회견을 이제 예고를 했어요. 자, 아마 나왔을지도 모르는데, 이 대중 제재가 이제 곧 어떤 조치를 강행을 할 것으로 보여요. 어떤 발표가 이제 나오는지 내일 기사를 우리가 보면 알 텐데, 이 모든 것은 그런데 중국이 모든 것을 이제 다각면에서 이미 검토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러한 기사예요. 그래서 중국이 이러한 홍콩의 보안법 문제로 돌아가고는 현 상황에 새 판을 짰다는 그러한 얘기도 하고 있고요. 미국의 위협은 예상했던 것이지만 법 제정을 막는 데는 소용이 없다며 미국의 조치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어요.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또 이미 준비해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볼 때 중국 매체와 홍콩 매체가 분석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홍콩은 미국 기업의 아시아 비즈니스 주요 기지이고 290개 기업이 지역 본부를 두고 있대요. 434개의 기업이 지역 사무소를 갖고 있고 법인을 둔 기업이 1,300여 개에 달하고 거기서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이 8만 5천 명 정도 되는 바요. 홍콩은 미국의 주류 수출 3위이고 소고기 수출이 4위이고 농산물 수출이 7위 시장이라는데 미국의 19번째 무역 상대이자 미국이 무역 흑자를 가장 많이 내는 곳이다. 홍콩이 그런가 봐요. 자, 2018년 30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고 지난 10년간 누적 흑자가 2,970억 달러 이런데요. 자, 그래서 이 뉴욕은 세계 3대 금융 중심지에 해당이 되는데 뉴욕, 런던, 홍콩. 이 홍콩의 비중이 아주 커요. 그죠? 그리고 근데 이 홍콩이 어디 있냐면 아시아에 있어요. 그런데 또 이 홍콩의 문제가 남의 나라 일은 아니에요. 왜냐고요? 앞으로 우리나라에 일어날 일이기도 한 것 같은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미국 기업과 월스트리트 글로벌 금융사들이 미국 정부의 정치적인 결정과 트럼프 대선을 위해서 막대한 상업적 이익을 해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중국의 전망과 일치하는 그러한 의견이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은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홍콩을 상대로. 그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기업을 운영하고 같이 함께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이 홍콩을 제재하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그죠? 자, 그래서 미국이 제재하면은 반중 진영을 싹쓸이 소탕한다는 그러한 목표도 가지고 있어요, 중국은. 자, 그런데 이 반중 진영에 또 중국 대사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에게? 한국은 이해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해할 거라고. 의미심장하죠. 자, 그런데도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할 것이다 해요. 홍콩 특별 지위를
전면적으로 박탈할지 아니면 비자나 간세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할지의 그런 문제지, 대중국 압박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전략이라기 하네요. 대선 전략. 미국의 민심이 반중국으로 향하는데 마다할 일이 아니다. 맞아요. 중국도 이용하고 있고요. 미국은 또 이 홍콩을 통해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으로 또 사용을 하고 있어요. 미국과 중국의 충돌은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맞죠? 그죠? 홍콩이 아시아에 있어요. 또 중국에 있어요. 당장 우리에게도 홍콩은 세계 네 번째 수출 대상 지역이래요. 송환법 반대 현장에 나섰던 수백만 명의 홍콩인들도 있다. 백신도 아직 개발하지 못했어요. 특별하게. 그죠? 세계인들이 많이 이렇게 아직 죽고 있는 상황에서 백신도 없이 이 미국과 중국의 이 충돌, 이게 그냥 일어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영국이 발빠르게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요. 영국은 홍콩인 331만 명을 시민권을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홍콩인 대탈출이 시작되고 있는 그러한 전초전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영국 정부가 홍콩 주민 31만 명에게 영국 시민권 취득을 쉽게 해주겠다고 밝혔다. 홍콩 시민이 홍콩 보안법으로 인권을 탄압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선제 조치에 나섰다라고 합니다. 홍콩 시민들의 대탈출이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지난해 반송환법 사태 때 이미 홍콩 내 12억 원 이상 자산가 100여 명이 아일랜드로 투자 이민을 신청을 했고, 대만 이민 신청도 지난해 1월에서 7월 전년 동기 대비 28% 늘었고요. 일반 홍콩인은 시민권 혜택이 쉬운 포르투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를 옮겨 미국으로 이민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자, 홍콩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의 미래를 또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죠? 왜냐면은요, 자, 이 문정인 이분이 주한미국을 감축해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자, 북한 비핵화 협상 카드로 이 주한미국 감축을 하면서 협상 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분은 자주 얘기를 해요.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된다. 감축을 해야 된다. 주한미군에 대해서 그냥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홍콩 사태가 이게 단지 자유를 서서히 빼앗기고 있는 홍콩인들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언론들이 많이 다루지 않고 있어요. 남의 나라 자유가 이제 뺏기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쪽 편으로 가죠. 중국 편으로 많이 가고요. 그런데 언론들도 중국 편으로 많이 가서 홍콩인들의 자유가 뺏기는 것에 대해서 다루지를 않고 있어요. 편을 안 들어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취해야 할 노선은 뭘까요? 대탈출이 시작되는데, 여기 주한미국을 자꾸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게, 좀 마음에 걸리고요. 앞으로 이제 일어날 사태가, 우리나라도 아마 이러한 사태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허경영 총재님이 전에 말씀하셨어요. 포토 피플이 될 수도 있다고요. 포토 피플이 됐을 때 부자들은 다 이미 빠져나갈 국리를 다 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일반 시민들도 지금은 5만 원짜리가 구하기 어렵대요. 저금해 놓은 돈을 조금씩 찾고 있다는 그런 어떤 분의 말씀이 있었어요. 보통 돈이 많은 분들은 아무래도 그러한 준비를 조금씩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홍콩 이 사태를 보면서 아무래도 우리에게 앞으로 닥칠 그러한 일이, 이 주한미군을 자꾸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은 이 홍콩의 대탈출이 시작되는 이러한 상황, 그죠? 본격 시작된 전망이라는 것이, 대탈출, 아마 이게 우리나라에도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허경영 총재님 저번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영상을 한번 볼게요. 언론, 요거를 트럼프가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아니, 지 자식들은 미국에다 다 갖다 놓고 맨날 미국 놈 물러가라고 그러고 FTA
안 하겠다 그러고 사드 앞으로 재조치하겠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하죠. 이런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어 지금. 좌우파가 대결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가만 보니까 미국을 좋아하는 놈이 오히려 북한 사람들은 그렇게 미국을 싫어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대가리들만 빼고 남한 사람들은 대가리만 미국을 좋아하고 전 국민은 전부 북한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월남처럼 엿을 한번 매겨가지고 대한민국을 김정은이한테 한번 갖다 바쳐버려. 이거의 전문가가 트럼프예요. 힐러리는 한반도 전쟁을 해서 무기를 팔아볼 수 있지만 트럼프는 딜을 잘하는 사람이야. 딜을 가서 몰래 야 정은이 한번 만나. 이렇게 되면 협상을 할 수 있어 없어요? 남한 땅덩어리 정도는 딜을 해버리는 배짱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 콧대를 누가 지금 건드리고 있어? 여러분은요 지금 허경영이가 없었다면 지금 전쟁 직전에 있어요. 알겠습니까? 내 유튜브 멀리 알리지 않으면 여러분의 애들은 전쟁터 가서 총알바지가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거짓말 아닙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보는 한국 좌파와 한국 언론을 여론조사 조작해야 안 해? 여러분 잘 믿으세요. 미국과 한국의 언론들이 나는 여론조사는 트럼프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100% 조작된 거 아시죠? 지금 한국 좌파와 한국 언론이 뭘 만들고 있느냐? 한국 전쟁 재발을 지금 준비 중에 있다 이 말입니다. 서로 나를 세우고 있어. 알겠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치게 싸우다 보면 친해져 버려. 그래서 월남에서 미군이 월맹하고 지나치게 싸우다 보니까 친해져서 안 친해졌어요. 친해져가 월맹하고 몰래 합작을 해가지고 월남 티오 대통령을 쫓아버려. 그리고 월남의 부자들을 얼마나 많이 죽이냐면 30만 명 정도를 쏴 죽여버렸어. 죽여버리고 그 재산 다 몰수해가지고 월남 공산당이 월맹 공산당이 월남을 통일했어. 통일했는데 이 통일한 권력을 누가 잡았냐? 미국이 잡은 거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뭐라 그러냐? 야, 우리가 월남에서 괜히 전쟁했다. 한국에다 그 비싼 돈 주고 그걸 월맹에다 갖다 줬으면 진작 해결될 일을 이러고 앉아 있어요. 야, 요거를 우리가 한국에다 한번 써먹어 보자.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지금. 맞아요? 뭐 때문에 사드 배치해야 돼? 야, 북한하고 하면 잘해보면 그냥 남한은 없애버려 이거. 그러면 전부 보트 타고 도망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주도가 대한민국으로 바뀔 수가 있어. 맞아요. 중국이 대만으로 쫓겨가서 안 갔어요? 우리는 어디로 도망가야 돼? 제주도로. 그리고 제주도 한라산 밑에 청와대가 만들어지고 거기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은 다 합쳐봐야 몇백만 명. 그래 안 그래요? 그도 언제 여수 쪽에서 쳐들어올지 모르잖아. 북한이. 그래 안 그래?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9만 6천 제곱킬로미터인데 이 대한민국이 제주도 같은 작은 땅덩어리로 바뀔 수가 있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제주도까지 뺏겨버리면 이제 다 오갈 데 없어지는 거지. 풍전등화다. 한국 전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허경영이가 통제하고 있다.